우리 삶 속에서 절대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절대 바뀌지 않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상황에서든 어떠한 시대에서든 또는 어떠한 사람에게서든 어떠한 상황에서는 항상 음과 양면이 다 존재를 해요. 항상 어떤 상황에서는 이러한 음과 양이 동시에 존재를 해요. 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을 허용하지 못한다. 이 병이 있을 때 그러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러한 나에게 일어난 증상, 감정적인 증폭, 이러한 부분을 허용하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강박증의 경우는 강박사고 강박 행동을 허용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이럴 필요가 없는데 계속 이러고 있다. 이러한 우리 삶의 또 다른 음지. 근데 그러함을 허용하지 못하게 병이 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을 허용하지 못하게. 내 마음대로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일도 있지만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 역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세상이에요. 자, 봐요. 내가 대입시험에 불합격을 했다. 불합격을 했어요. 근데 자, 봐요. 불합격을 했는데 내가 공부를 한 번에 잘 쳐서 아무 문제도 없이 대학도 문제없이 한 번에 쉽게 들어가고 또 어릴 때 자라온 환경 역시도 아주 인자한 부모님 그리고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그런 유복한 가정 환경 또 다 커서 직장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직장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아주 아무 탈 없이 무탈하게 편안하게만 흘러왔다고 봐요. 그리고 직장에서 진급을 할 때도 그냥 술술술술 일이 잘 풀려요. 일이 잘 풀리고 또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쉽고 편안하게 자기가 원하는 사람 자기가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과 결혼해서 아무 무탈하게 살아가는데 또 아이를 낳고 하는 데 있어서도 전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서 이 삶의 진정한 맛을 느낄 수 있을까요? 이 학교도 시험을 치면서 좀 떨어지고 힘겨운 상황이 있어 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도 가져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인격적인 성숙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인격적인 성숙을 어떤 때 할 수 있느냐? 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내 삶의 음질을 만났을 때 내가 인격적인 성숙을 이룰 수가 있어요. 물론 내 삶의 음질을 만났을 때 인격적으로 퇴보하는 경우 역시도 존재를 해요. 하지만 사람이 인격적인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음질을 통해서 음질을 거쳐야만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 만나도 이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고 언제나 항상 온실 속의 화초처럼 비 오면은 온실이 다 막아주고 따뜻한 햇빛만 그리고 자연분도 사람이 알아서 이렇게 조절을 해주고 습도도 맞춰주고 다 그렇게 옆에서 뒤에서 앞에서 끌어주고 받쳐준다고 했을 때 과연 그런 사람한테 얼마나 생명력이 강하겠어요? 얼마나 혼자서 이 삶을 헤쳐나갈 수 있겠어요? 부모가 자식한테 해줄 수 있는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아이가 스스로 이 세상을 독립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부모의 큰 역할 중에 하나예요. 역할 중에 하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불합격을 했다고 해서 1년 동안 또 재수를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당장은 이게 힘들어 보이죠.
분도 계시는데, 그 20살 안팎에서 1년 동안 다시금 재수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러한 시련이 지금 50대, 60대, 70대 돼서 다시 그것을 돌아보았을 때 내 인생을 다시금 재편을 하고 설계하는 데 있어서 그게 한번 거쳐 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렇죠? 든다고 이렇게 조금 더 살아보시고 이렇게 50대, 60대 좀 인생을 좀 더 알아가시고 하게 되다 보면은 이제 좀 이러함에 있어서 내가 좀 더 유연해질 수 있고, 당시에 1년 재수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거보다 더 큰 치욕은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도저히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함을 통해서 내가 그러한 것도 겪어보고 이러한 것도 겪어보고 저러한 것도 겪어보고 얼마나 경험이 많아져요. 근데 이런 경험도 없는 사람들한테 나는 이러한 경험도 해봤다. 그래, 나는 실패도 해봤고 좌절도 해봤다. 그러함을 통해서 내가 사람다움을 내가 이룩할 수 있었고, 내가 인격적으로 정말 많이 성숙이 되었다.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나는 늘 편안하고 안락하고 바람한 점 없는 그러한 편안한 삶 속에서만 자랐다는 것을 말하는 그런 것을 자랑하는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나는 온갖 이러한 저런 상황에서도 오르막의 상황에서도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난 이걸 다 헤쳐나왔어. 그래,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인격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불합격, 그리고 어려운 가정 형편에 이게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불합격이라는 것이 좋지는 않겠죠. 한 번에 합격되지도 못하고 불합격이 됐으니까 마음을 얼마나 쓰라리겠어요. 이런 음주를 만남으로써 이 불합격이라는 데서 내가 또 다르게 가질 수 있는 양지는 무엇이냐? 뭐겠어요? 그렇죠. 내가 이것을 한 번 더 참고 공부를 1년간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하고 참고 인내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함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인격적으로 성숙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운전면허 시험 있죠. 운전면허 시험 이거 한 번에 붙은 사람은 손 한번 들어봐요. 이게 운전면허 시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손 한 번에 합격했다고 손 드신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자 봐요. 이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한 번에 붙으면 물론 좋겠죠. 한 번에 붙게 되면은 우리 현상적으로 보았을 때 한 번에 붙어서 합격을 함으로써 좋잖아요. 그렇지만 그 이면에 무엇이냐면은 내가 쉽게 운전면허를 땄기 때문에 그만큼 사고의 가능성은 높아져요. 사고의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속 몇 번씩 떨어지고 또 다시 시험을 치고 또 시험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고, 이거 신호등 색깔이 어떤 게 있고 한 번 더 다시 보고 비보 좌회전이 어떤 것인지, 이게 갈 때는 신호등이 꺼졌을 때 가야 되는지 켜졌을 때 가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차례 떨어짐으로써 내가 그만큼 교통상식에 대해, 법규에 대해 더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많이 떨어지다 보면은 출발하는 거 역시도 천천히 출발하던 것이 습관이 붙어요. 왜? 내가 이번에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천천히 출발하는 것이, 그러한 것이 생활 속에 익숙하게 배어드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러한 것이
자동화를 거쳐서 내가 운전할 때 역시도 이제 좀 부드럽고 편안하게, 그리고 사고가 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가다 보니까 그만큼 실수할 확률, 사고 날 확률이 그만큼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내가 실수하지 않더라도 저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이라든지 또 교차로에서 내가 아닌 또 다른 차량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사고가 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내가 이 불합격이라는 것을 통해서 배웠거든. 이렇게 운전면허 시험에서 계속 몇 번 떨어졌다라는 음지를 만났잖아요. 그런데 이 음지를 만남으로써 어떠한 양지를 얻게 되느냐, 내가 이제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면허를 따서 운전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 조심할 수 있거든. 누구보다 좀 더 교통법규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거든요. 그만큼 떨어지고 공부를 하고 또 주행 시험을 하고 코스에 대해서 또 그만큼 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붙어지는 거예요. 그러함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운전면허 한 번에 붙었다고 해서 좋아할 거 없어요. 그만큼 내가 조심을 해야 돼. 한 번에 붙음으로써 그만큼 사고의 확률은 더욱더 높아지는 거거든. 이 역시도 운전면허 시험 역시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붙음으로써 좋기는 하겠지만, 한 번에 붙었다라는 양전은 있겠지만은 그 이면에 이 음지, 이 본질에는 뭐가 있냐면은 내가 그만큼 공부할 시간이 줄은 거예요. 공부할 시간이 적은 상태에서 경찰청에서 면허증을 발급해주고 차를 몰 수 있는 그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그만큼 사고 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내가 그 짧은 시간에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기는 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사고 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자. 교차로 통과할 때는 맞은편에서 좌측 우측에서 차량이 오는지 항상 확인을 하고, 신호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항상 확인을 하고서 출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갈 때는 늘 위험성이, 아이들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잖아요.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함부로 운전을 하거나 했을 때, 내가 정신을 놓고 있을 때 사고는 늘 다가오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러한 불합격을 통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그만큼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주행 연습도 하고 또 그만큼 강사한테 얼마나 그 자존심 상하는 소리도 많이 들어봤겠어요. 몇 번이나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한 것이 나한테는 오히려 약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어려운 형편이 뭐냐면은 제가 지도를 해보면은 어릴 때부터 아주 유복하고 또 지위가 높은 집에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 역시도 존재를 하고, 근데 병이 어디서 많이 생기냐면은 유복한 집에서 많이 생겨요. 유복한 집에서 자라다 보면 요즘에 많이 나와야 하나, 둘이잖아요. 둘을 낳는 경우도 좀 드물고 하나 낳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그런데 이렇게 하나를 낳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아이한테 모든 정성을 다 쏟아요. 노는 것도 아이하고 그 시간을 내서 같이 종일 붙어 있고, 또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엄마, 아빠가 같이 놀아줘야지 아이한테 상처가 생기지 않을까, 뭐하지 않을까 라면서 끊임없이 사랑이라는 것을, 아이는 이미 그 사랑이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어떻게 자라야지 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는 좀 무지하죠. 그렇지만 무지하긴 하지만 그거에 마음병이 있는 입장에서는 이걸 이렇게
이렇게 부모의 그러한 무지를 부모 탓으로 돌려서는 절대 안 돼요. 부모님은 그것이 부모님이 자식에게 베풀어주는 사랑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가장 나의 아이가 가장 올바르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잘 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그리고 이제 그러한 지나친 사랑에 대해서 감사는 하고 앞으로 이제 내가 자녀를 키울 때는 지나친 사랑이 또 아이한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나는 이제 조금 아이를 독립적으로 키워야지 라면서 이렇게 생각을 모아나가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아버지 어머니가 계속 아이한테 그저 오냐 이렇게 크다 보니까 좀 버릇이 없는 사람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주다 보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사람 눈 아래로 보이는 거예요. 아나무인으로 보이는 거라. 아나무인으로 보이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나도 적응을 못해요. 적응을 못하고 군대 가서도 적응을 못하고 또 사람과의 이 대인관계에서 좀 서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서툰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잘 크는 분들, 잘 크지 그러한 집안에서도 아주 인성이 바른 사람 역시도 물론 존재하죠.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은 그래요. 어려운 형편에서 크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려운 형편에서 크더라도 이것이 또 다른 우리가 봤을 때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음지잖아요. 어려운 형편이.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엄마 아버지가 어렵게 돈을 벌고 또 자녀를 기르고 하게 되면은 대부분 보면은 엇나가는 아이들도 있기 마련이지만은 보편적으로 그 아이들이 심성이 참 고와요.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고통스럽게 돈을 버는지 알고 얼마나 고생하는 줄을 알기 때문에 아이의 심성이 엄마 아빠를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서 동생을 챙기고 주변 사람을 챙길 수 있는 심성이 이런 어려운 형편을 통해서 길러져요. 어려운 형편이 음지잖아요. 근데 이런 음지를 통해서 이 아이가 인격적으로 성숙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병이 있는 분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을 허용하지 못한다. 뭐냐면은 항상 어떠한 상황에서든 음과 양이 늘 존재하기 마련이거든. 그런데 음과 양이 존재하는 음과 양, 이 음을 내 삶에서 절대로 허용하지 못하기에 마음이 병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깨쳐가면서 공부해 나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삶 속에는 항상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람이든 양주와 음지가 공존하는 걸 알아야 돼요. 이런 어려운 가정 형편이 있을 경우에 아이들의 대부분 인격적으로 참 많이 성숙을 해요. 이런 인격적으로 성숙을 할 수 있고 또 불합격을 내가 운전면허 시험이나 또 대입 시험에서 불합격을 함으로써 내가 조금 더 운전을 조심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얼마나 어떤 것이 더 나에게 이로울까요? 내가 항상 사고 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한 상태에서 항상 운전 조심하고 내가 신호가 바뀌었더라도 좌측 우측 전방에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확인하면서 내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살아가는데 이것이 내 생활에 습관이 되어 있는데 운전할 때 얼마나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습관은 어디서 길러졌느냐, 이런 우리 삶에 존재하는 음지, 이 불합격을 통해서 길러진 거거든요. 마음에 병이 있는 건 왜 병이 있느냐면은 이러한 우리 삶에 음과 양, 이 불합격 속에 내재되어 있는 또 다른 양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 내재되어 있는 또 다른 양지를 못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항상 내 삶에는 합격만 있어야 되고, 항상 내 삶에는 부유하고 좋은 환경만 있어야 되고, 항상 나에게는 좋은 생각만 나야 된다고 하고, 강박사고가 흔히 그러잖아요. 나에게 늘 좋은 생각만 일어나야 된다. 그것이 바로 강박사고인 거예요. 현실 부정.